세 친구한테 수강 한번 물어보고 시작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 수학은 좀 늦게 하죠. 수학만 봤는데 수학은 좀 겪어가지고 증명을 좀 많이 했죠. 쉬웠어요? 규민이는 소문이 자자하게 났는데. 네? 소문이 자자하게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든 잘 해야 되겠다고?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니? 다른 친구들한테 조금 도움을 줘봐. 오늘 경험을 살려서. 자신이 쓴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관계로 하는지 다 외우고 그거에 따른 개념을 다 숙지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과제야, 숙제. 혼준이 해보니까 어떻든? 과를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아니, 수학은 안 되겠어? 시간이 안 됐어요. 수학은 안 되겠어? 부모님이 마음이 착해지셨나? 저녁에 해줘야 되는데 지금이 엄청 깨지지 않아? 저 히비스는 수생해서 너무 죽음을 피해갔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면접 준비할 때 문장 하나하나 그냥 가만히 안 냅두거든. 쓰여진 상태인데 잘 쓰여졌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자소서 내용을 일단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면서 현재까지 썼던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교정을 해줘야 돼. 대면 면접하는 게 다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안 되면 위키피디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돼. 오늘 형준이 같은 경우에는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평점이 5점 만점에 한 2.2, 3? 이 정도밖에 안 돼. 지가 써놓은 거 답을 못해. 근데 느낌이 있을 거야. 형준이가 마지막에 한 얘기인데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쓴 거하고 질문하면 입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실제 면접에 가셔서는 진짜 달달달달달 나와야 돼.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입사한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인데요. 여자 선생님인데 좀 학교 내에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돼? 부드러운 분으로 아이들한테 소문나는데 면접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거든. 진근형 때문에. 진근형 때문에. 그래서 1학년 선배들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줄 때 누군지 몰라. 안 배웠대.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물리 선생님이라면 물리 관련된 내용들을 더 집요하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물리 선생님들이 되게 다 박식하신 편이거든. 두루두루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편이라 이것저것 다 질문할 거야. 과학과학한테. 실제로 선생님들이 너네들 자소서 생기부 다 훑어봐. 학교 선생님들이 입사관 선생님들이 그거를 훑어보고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만들어 놓으시거든. 거기에 이제 추가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다국적 추가 질문 안 하게끔 돼 있어. 돌발 질문을 안 하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쓴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생기부에 세특들이 있지. 세특. 예를 들어서 정원이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에서 과학전람회 발표를 했는데, 그지? 그때 내 관행각하고 층류에 대해서 물어봤대. 층류가 뭐다? 층류가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생기부 내 내용까지 정확히 다 파악을 해주세요. 만약에 그거 진짜 잘못하면은 선생님들한테 개박살 날 거예요. 오늘 형준이 물리대다가 그냥 봐줬어. 처음이라.
두 번째 똑같이 오면은 나한테 하면은 뒤지게 혼나겠죠. 규민이도 원선생한테 많이 쪼였다며. 네. 배분리 법칙도 몰랐다며. 아, 근데 왜 썼어? 원래 아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연습해갖고 학원에서 많이 당해야 돼. 멘탈이 진짜 털털 털려가지고 막 조만간에 이제 울고 나오는 거. 이 학생들 잘 울어. 울고 나오는 남학생들이 무지만할 거야. 어? 그래도 또 왔다고? 그래서 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기 생기부 내용까지 다 세습해놔야 돼. 하다못해 도서활동한 것까지 다 알아야 돼. 도서활동까지 한 걸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테르마에 관련된 책을 근데 너니? 뭐야? 그거 갖고 무슨 독특한 문제를 전부를 이용해서 설명했다며? 너니? 뭔데 너? 그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독특한 생각으로. 자,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학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조금 잘하는 경우에는 세특을 잘 써주신단 말이야. 진짜 요만한 거를 막 이만큼 했다고 써주신다고. 내용 다 못하고 있잖아. 너 맞아. 수학으로 독특하게 설명을 했대. 여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책이래네. 페르마에 뭐였는데 제목이? 둘 중에 하나야. 오늘 두 개밖에 안 읽었거든. 그래서 준비를 진짜 잘 하셔야 돼. 하나라도 놓치지 마. 그리고 메모해. 생기부 보면서 옆에다가 교과, 수학, 과학, 교과에 관한 거 메모해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유 있을 때 빨리 하라 그랬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꼭 자기가 써놓은 독서록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두셔야 돼. 그거 진짜 한 20, 30명 중에 한두 명 질문을 한단 말이야. 독서록 빼먹을 수 없어요. 특히 진학 같은 경우에 질문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번 선생님이 요번에 세곡 맡으셔갖고 작년에 질문지를 참고해갖고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한두 명은 꼭 독서록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말도 다 준비해야 돼. 보통 마지막 인사말을 만약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사말 준비는 꼭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 장래 희망이 있는데 장래 희망이 왜 이렇게 됐고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돼. 예를 들어서 동원이는 ADD라는 연구원이 있어. 근데 거기 선생님 그걸 안 읽어갖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원으로 승격됐습니다. 몰랐지? 소에서 원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했는데 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싶대요. 사람 누굴 죽이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 꿈을 갖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만든지를 잘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의 소신을 잘 들고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준비 진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박살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자유낙하까지 이야기했죠. 자유낙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연집, 화방, 연집, 상방, 연집, 상방 안 했지? 했니? 안 했지? 자, 연집, 상방, 하방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집, 상방, 하방으로
그만큼 너네들도 준비해야 돼. 놀랍지? 안 읽을 것까지, 안 읽은 것까지, 안 읽을 것까지, 같은 것까지 다 읽지. 거의 다 세세하게 따라가잖아. 근데 현서 경연이 둘이 안 했어. 민우는 지각했어. 지각, 야, 진짜 슬픈 지각이었더라. 얘가 미인정 지각이 하나가 있어. 근데 2분 늦었대, 2분. 아, 되게 뭐 눈물 나겠다. 선생님 가고 싶은데 지각 커트가 20분 빨라져가지고 2분 늦었는데 생기부에 올라갔어. 항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겠지. 굉장히 융통성 없는 담임 선생님이었던 거야. 근데 그거 안 봐준다고죠? 이제 딱 자기 생활이 되고 이 내용을 갖고 입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안 봐줘요. 봐주면 딴 집에서 막 컴플레인 하고 좀 3초 차이로 지각 3초 차이로 지가 민정지가 종직이랑 딱종 끝나고 바로 흘러고 뛰는 이거 지각 따죠. 3초 지가 생기부에 올라가 있어? 네. 생기부 올라가 있어? 네, 올라가. 와, 누구? 나는 나만 억울하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더 억울하구나. 네, 누구?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국민학교 동창 아빠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는 분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때 굉장히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밥을 못 먹었어. 쓰러져 있다가 학교 이제 일요일 계속 쓰러져 있다가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선생님이 아침에 전화를 학교에다 드리고 뭐 하러 갔어? 그 뭐니? 한의원에 갔어. 그러니까 침을 맞고 한 수업이 이제 9시 20분인가 시작했거든. 9시 한 10분쯤에 들어간다. 와 대박. 지각해놨어. 아침 조회에 참여 안 했다고 지각. 1분씩 지각도 안 해. 대박 아니니? 그럼 난 되게 억울하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많이 억울하게 했구나. 이 좋아. 끝나고 나서 들어오니까 지각이 교과가 40분에 딱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들어간 사람은 다 지각이에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지각한 친구들 위해서 도돌이표가 한번 더 부르면 되잖아. 친한 친구들이랑 한번 더 부르면 되잖아. 도돌이표가 2절 해야지 2절. 야 애국가라고 절대 지각 안 할 텐데 4절까지 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연직 하방 운동을 살펴봅시다. 연직 하방 운동은 어떤 운동이니? 이런 운동이냐면 자 여기 어떤 높이에서 물체를 아래로 집어 던질 거예요. 질량이 m인 물체를 아래로 처음부터 V제로 집어 던졌대요. 그 이선희 아줌마가 부른 아름다운 감상을 지각 안 할 텐데 노래가 되게 길잖아. 되게 길어갖고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 선배들하고 원조 코인 노래 많이 있어. 옛날에는 500원 노래를 불렀거든. 원래. 그래갖고 거기 500원 넣을 때마다 한 곡이 나오는데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그런 노래 부르면 선배들이 칭찬해줘. 500원가 안들이 썼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친구들이 노래 잘 못하는 애들이 동요 부른다. 음새로 더 터져. 왠지 아니? 짧잖아. 짧아. 그 다음에 처음에 그때 노래방이 처음 생겼을 텐데 노래 기기가 처음 나왔을 텐데 모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잖아. 지 노래 찍어놓고 스톱을 시키는 거야. 선배들 부르는데 특히 그럼 진짜 주목만 나오고. 자 계산해줘야지. 오종원 지각 다시. 자 여기에 V제로로 던졌대요. 자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습니까? mg라는 힘을 받고. 자 그리고 얘는 S만큼 낙한 후에 속력을 살펴봤더니 얘는 V라는 속력을 받고 이곳까지 옮겨가는 시간이 T였다라고. 무슨 운동을 할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뭐가 되지?
mg가 되지 얘는 ma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뭐 g가 되는 언제나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하게 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게 얘기했죠.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15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랜덤하게 물어볼 거야. 민준아, 등가속도 직선 운동 15가지 한번 얘기해봐. V는 V제로 자, 얘는 V0 더하기 T. 두 번째, S는 S는 V제로 T 더하기 V0 T 더하기 2분의 1제곱 H제곱. 세 번째, EAS는 EAS는 V제로 제곱 V제곱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마이너스 아니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V제곱. 네 번째, S는 2분의 재미없다 시키지 말자. 지훈아, 네 번째 얘기해볼까? 지훈 네 번째, 아니 진짜 네 번째로 뭘? 다섯 번째, 세 번째는 뭐야? EAS는 V제곱 네? EAS는 V제곱 네? V제로 제곱 아니에요? 에? 맞는데요? 아니 뭐? 아까 EAS는 V제곱 네? 네 맞아요. 에? 네. 맞아? 네. 실제로 인과학에서 면접 볼 때 했던 방식이야. 이상하셨네? 학생이 질문하는데 실제 이랬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맞습니다. 당황한 게 아니고 답을 원복하지.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고 답을 했는데 틀린 답을 한 거지. 원래 맞는데 있단 말이야. 다 모든 학생들한테 다 그런 건 아니야. 가끔 그래. 얼굴 결정장애 갖지 마. 실제 작년 재작년에 한 명씩 있었어. 자 2분의 V0 플러스 VT야. 자 S는 지각한 미루가 들어가게 볼까? 2분의 1 빼기 뭐 자꾸 빼기 VT 빼기 2분의 AT 제곱이야. 그렇지. VT 빼기 1 T 나중에 과거 들어갈 때 이거를 다시 가르치지 않게 해달라. 신입생 또 해야지. 그렇네. 자, 부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세 가지 식을 확장해서 한 가지 식까지 알고 있으면 엄청나게 혈류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수업에서 쓰지 않아. 그냥 기본이야. 이걸 문제 중간중간에 이용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때 얘는 자, 연직 하강 운동을 합니다. 연직 투하 운동이라고도 해요. 아래로 던진다라고 해서 연직 투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세 가지씩만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어떤 걸 바꿔줘야 될까? V0는 그대로 V0가 되지. A 대신에 뭘 써주면 될까? G를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 조건을 기억해서 A만 해주시면 돼. 그래서 20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야, 그럼 엄청나게 개이득이다. 등가속도 직선 하나를 알면은 잘막운동, 연직 상방운동, 연직 하방운동, 포물선운동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식이 뭐가 돼버립니까? 자, V는 V0 플러스 GT. 자, 두 번째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세 번째 EGS는 V0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써줄게. 그래서 이 식을 그리면 연직 하방운동에 대한 세 가지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질문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자, 뭘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뭐랄까? H만큼 낙하는데 거의 시간을 알아보자. 저 높이를 전체 H에 보면 지면도달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H만큼 낙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가 걸릴까요? 몇 번째 식을 쓰는 게 좋을까? 얘는 지금 H를 자, H를 알고 있는데 시간을 구하는 거지. G하고 청속도 알고 있단 말이야. 몇 번째 식이 좋지? 어? 두 번째 식? 네. 자, 그래서 얘는 안 써. V는 H는 V0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게. 자, 얘를 내림 차순으로 바꿔볼까? 자, 이게 0이죠. 자, 그러면 T는 뭐가 되어 보이지? 그대 공식 쓰면 G분의 마이너스 V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V0 제곱 플러스 2지 H가 되겠네. 오케이? 이게 낙한데 걸린 시간입니다. 근해 공식 많이 써요. 실제로 진것 같은 경우에 지금 졸업한 선배들인데 걔네들 3학년 시험 문제 1번 문제 2학년 되신 분다 2학년 첫 번째 시험 1번 문제 연관시킨 문제 나왔는데 근해 공식을 2번 써요. 한 번 쓰고 또 그걸 대입해서 정리하다 또 근해 공식 한 번 더 쓰는 문제. 지저분하지. 그런 게 학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쉽게 떠먹여주는 문제 잘 안 내줘. 물론 있긴 있지만. 자, 두 번째 여기 이거 1번이다. 자, 두 번째 H만큼 낙한 후의 속력을 알아보자. 자, H만큼 낙하는 속력은 자 어떻게 될까? 자, H만큼 낙하는 속력은 몇 번째 식? 세 번째 식이죠. 자, 얘는 EG H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지. 따라서 V제곱이라는 녀석은 V제곱 제곱 플러스 EG H이다. 따라서 V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갈 일이 없지. 위로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V는 루트 V0 제곱 플러스 2G H가 되죠. 다시 식으로 가볼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플러스만 써줘야 되지. G분의 마이너스 V0 플러스 루트 V0 제곱 플러스 2G H가 되거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가속도하니까 시간이 되는 거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물어볼 수 있다. 이것을 연직 하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연직 하방 운동.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높대요. 3단계는 큰 차이들이 없는 게 보통이야. 아주 똘똘하게 대답하기 전에는 3단계는 큰 차이 없거든. 2단계 점수가 상당히 많이 단목을 결정해 줄 수 있어. 그래서 2단계 면접 진짜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단독입니다. 이거는 2차가 3차보다 비교가 살짝 커요. 3차는 차이가 거의 없다니까. 우리 주는 문제 해갖고 니네 답을 써서 발표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복잡한 문제를 다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드물지. 지훈이가 막 대답할 수 있는 정도면 거의 다 대답할 거야. 네? 그럼 차이가 있을 거 없을까? 지훈아, 차이가 있을 거 없을까? 별로 없겠지. 아니면 뭐 동우가 못 풀었다고 쳐. 그럼 거의 다 못 푼 거야. 못하니까. 거의 다 못 푼 거야. 그러면 어때? 차이가 크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른데 아주 상위 난이도보다 아주 쉬운 난이도는 변별력이 없어.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벗어나 버리면 교육청에서 제재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함부로 낼 수도 없어. 중학교 교과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3단계는 큰 변별력은 없다. 나중에 거의 동점일 때는 한두 개 더 맞으면 되게 유리하겠지만 1단계 정도가 좀 많이 비중이 들어가니까 잘 봐. 그럼 학원에서 V 먼저 치니까 그 30분을 먼저 하고
40분 이제 끝나면 선생님이 30분 정도 안 하고 보통 한 20에서 25분 정도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고 피드백 많이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질문을 좀 줄여줄 거야. 그리고 피드백이 별로 없으면은 질문 다 하실 텐데 보통 뭐 문항 30개 줬는데 실제 질문하는 게 더 많지. 실제 오늘 형준이 같은 경우에도 15개 정도 질문한 것 같은데 그 새끼 질문들이 있어갖고 실제로 한 거는 30개 넘을 것 같아. 멍해진 거 보니까 지가 뭐 했는지 몰라. 근데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 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질문을 잘해. 지금은 당장 힘든데 몇 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좋아져. 처음부터 딱 잘하는 선배들은 1년에 한 2-3명 정도밖에 없어. 진짜 똑부러지게.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3가지를 다 질문할 수 있다. 자소서 내용이 진짜 막 복잡한 친구들은 자소서 질문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 경원이는 의외로 자소서가 굉장히 심플하거든. 자소서 질문거리가 찾을 게 별로 없으니까 경원이 같은 경우에는 교과나 생기부상에 새 특별을 많이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민관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민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원래 입사관 선생님은 화학 선생님이라는데 면접관 선생님들을 외부에서 모셔왔었어.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 들어왔는지 4분을 모셔다가 질문을 했거든. 그래서 질문이 좀 세세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교장까지 하셨다가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좀 유순하게 질문을 하는데 점수는 박하게.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멘탈을 좀 많이 펴놔야 돼. 절대 안 됩니다. 현빈이 평소에 되게 똘똘하고 대답 잘하잖아. 오늘 거의 수준이었지. 몽환이 하다 나갔지. 다음 시간에는 엄청 좋아져갖고 이거 같아. 멘탈 그렇게 깨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야, 올해 면접 시즌 첫 시간부터 울리는 거. 실제로 있는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는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장모님한테 불러갖고 뒤지게 우는 친구들이 많았어. 선생님 우리까지는 안 해요, 나는. 불쌍해. 막 소리 질러요, 때? 막 소리 질러요. 좀 있으면 봐봐. 면접 대기하고 있다 보면 장모님 속이 꽉 찌는 날이 있어. 되게 어떤 경우에 소리가 나오냐면 처음 면접 때 지적받은 사람들 내용적으로 이런 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와 했는데 그대로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되게 그런 친구들은 합격 이후에 학원에서 짜르지. 합격했는데도 짜르. 1년에 한두 명 꼭 잘리는데 게으른 친구들이 많이 혼나지. 올해는 알파 만들고 베타 만들고 게으른 친구들이 별로 없어.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자, 연직 상관원을 이야기해서 떨리지 이제. 아니, 그래도 한 친구들은 좀 덜 떨릴 거야. 한번 다녀왔으니까. 근데 조만간 이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거야. 연직 상상운동은 연직 투상운동이라고 해요. 얘는 수능이 떨려. 얘는 수직으로 위로 던지, 지면의 수직으로 위로 던지 물체 운동을 연직 상상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직 상상운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얘는 가장 윗부분이 있어. 그리고 지면에서 얘는 윗방향으로 던질 거예요. 이 물체를 던지게 되는데 얼마의 속도로? V0라는 속도로 던지게 되는 거야. 또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질 거야. 왜 그렇지? 아랫방향에는 중력을 받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가장 높은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지? 멈추게 되지. 속력이 0이 되어버릴 거야.
자, 다시 얘는 중력이 계속 작용하니까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지. 이때 올라가는 운동과 내려가는 운동을 이 강균이 그러면 우리 간격 정신이 있는 놈이 자 올라갔다가 자 이쪽으로 와서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올라가는 운동과 내려오는 운동을 분리시켜보자. 자 이때 최고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요? 속력이 영이에요. 그럼 지면에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는 겁니까? 다시 지면에 도달한 순간에는 어떤 특징을 갖지? 처음 좀 반 그보다 더 중요한 동이 뭐라 그랬어? 여기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운동과 플러스 반대를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럼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하지?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해? 마이너스 mg가 되거든요. 얘가 m입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g가 돼요. 이것 또한 일정한 값을 갖는 거지. 분의 값을 갖고 일정한. 자 그러면 얘는 분과 속도 운동의 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주면 되나요? V0는 계속해서 V0라고 쓸 수 있겠지. A 대신에 뭘 써주면 될까? 마이너스 G를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식으로 요 관계들을 바꿔 쓰게 되면 얘는 연직 3, 4, 5입니다. 공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연식 상관운동에 세 공식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식은 V는 V0 마이너스 GT, 두 번째 S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세 번째 마이너스 2G S는 V0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세 가지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연식 상관원에 대한 새 공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시겠죠? 특히 이걸 보면 진짜 필요할 수가 있어. 자, 절반의 운동 중에 내려오는 운동으로 살펴볼까? 내려오는 운동은 어떤 운동하고 똑같지? 자기가 운동하고 똑같지.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가인데 연식 상관 운동을 안 배웠어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이 드신 교수님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가르치시죠. 여기 상관 운동은 내려올 때 운동이 자기가 운동하고 똑같아. 정지 상태고 중력 가속도 받고 내려오니까 2배 끝났어. 시간 자연학과 시간은 2배 끝. 이해해요? 그래서 모르면 자연학과 운동이 앞으로 추가해서 풀어도 M만 하면 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얘 연습 상관 운동에서 두 특별한 물체에 대한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최고점에서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자, 최고점에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속력이 0이 될 때 올라가다 잠시 멈춘다는 거야. 그러면서 운동 방향을 바꾸지.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봤다시피 물체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대부분 운동 방향이 변화되는 특성을 갖게 돼. 운동 방향이 변화되니까 정지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데, 자, 세부적인 질문들 한번 살펴보자. 최고점 도달 시간을 알아볼까? 자, 최고점 도달 시간을 알아보자. 몇 번째씩 쓰면 되지? 첫 번째씩을 쓰는 게 편리하다. V는 V0 플러스 마이너스 GT였는데 이게 0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최고점 도달 시간 H라고 하면은 G분의 V0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최고점의 높이를 알 수 있다.
이 최고점의 높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도 쉽게 풀 수 있어. 최초에는 무슨 에너지 갖고 있었지? 운동 에너지 갖고 있고 나중에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갖게 되지.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mgh다 라는 식 갖고 계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h는 2지분의 v제곱 제곱이 되버리는데, 자 여기서도 구해줄 수가 있어. 몇 번째 식 써주는데 세 번째 식이 정확해. 마이너스 2gh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에서 v가 0이 되버렸지. 따라서 최고점의 높이는 2지분의 v제곱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지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 자, 지면에서 나는 특징을 얘기해보자. 자, 지면의 표현이 없던데? 심각해. 심각해. 표정이. 그냥 뭐 깨는 거야? 열심히 보고 있었어? 자, 그러면 지면에서 특징을 보자. 지면은 흑인이 걱정돼? 왜 털이 갖다 붙어 있어? 응? 그런데 써먹어야 돼. 밝게 웃으면서 대답 잘하세요. 여유 있게. 그 다음에 발표할 때 목소리 또박또박 내주세요. 아시겠죠? 목소리 또박또박 내주는데 원래 자신 없으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파악하거든. 항상 머피 법칙과 비슷하게 내가 준비 안 한 것만 골라 질문한다. 항상 그렇지. 시험을 봐도 내가 이런 건 안 나올 거야 하고 넘어간 것만 시험 문제 낸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하면 이 녀석 자신 없네. 여기를 집중적으로 파야지 하고 거기를 내리다 파댑니다. 그러면 가슴 아프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소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대답을 못하게 돼. 벙어리. 근데 한번 그렇게 당하면 그 다음 질문도 몰라. 그래서 보통 면접을 하실 때 특히 진박 같은 경우 그런 질문을 좀 하는데 따발총 질문을 많이 해. 따발총 질문이 뭐야? 계속 질문한단 말이야. 쉴 새 없이. 대답 못해도 패스. 근데 한번 대답 못하면 멘붕 오지. 그래서 그 뒤 질문들이 다 빵빵빵빵. 그래서 항상 틀려도 자신 있게, 틀려도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강민이 헤드뱅이 시작하네. 낙하오 하려고. 강민이 학교 가고 강민이가 임각선이 진박선이 밴드 동아리 들어가려고 락 하려고 연습하는 거지 지금. 그러지 마. 자, 지면에서는 어떤 특징이지? S가 0이 됩니다. 이 S가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첫 번째 질문. 자, 지면 도달 시간을 알자. 지면 도달 시간은 몇 번째 식을 써주면 좋지? 몇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써주면 되겠지. 자, S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었는데 이게 0이에요. 그럼 T로 묶음해보면 얘는 V0 마이너스 2분의 1 GT가 0이 되버리니까 T는 뭐가 되거나? T는 0이 되거나 또는 출발할 때야 T는 G분의 2V제곱가 된다. 얘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그거의 2배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린 시간하고 같았지. 맞아? 그렇다면 얘는 어때?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이 같구나. 이 값이 얼마가 돼? G분의 V제로인데 얘는 루트 2G 루트 G분의 2H가 되기도 하죠. 자연학과 시간하고 동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면 도달 속력을 이야기해보자. 지면 도달 속력은 몇 번째 식을 써주면 될까요? 세 번째 식이 주겠죠.
자, 마이너스 2지 빵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제곱이야. 따라서 v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v 제곱가 되지. 플러스일 때는 올라갈 때, 마이너스일 때는 내려올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임의 위치에서의 특징을 자, 식으로 보기보다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나중에는 식으로 한번 더 봐드릴 거예요. 자, 그래프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먼저 연직 상관운동에 대한 그래프 관계.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를 보기로 했어. 그래프 그리다가 할 줄 몰랐지. 작년에는 안 물어봤는데 전통적으로 진박 선배들한테 얘기 많이 들어보면 수학 질문에서 메메르 수정이 많이 물어본다. 메메르 수정이 많이 물어보고 체과정이 많이 물어보니까 준비 잘 해주세요. 증명될 때 알아요. 그럼요. 증명과 이론을 잘 들어가요. 종이를 주고 쓰게 하실 거예요. 네. 도형 문제 같은 건 어떻게 머리가 푸니? 부모님 머리 되게 좋아? 끌적끌적거릴 수 있는 종이를 주실 거야. 앉아서 봐요? 맨날 앉아서 봐요? 또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서서 보고 얘기했어? 아이, 제 서서 볼 것 같으면 허거서 앉아서 보고 했겠니? 선생님도 같이 서서 알 때는 앉아갖고 제가 발상의 전환이다. 서서 보는 면접이야. 서서 먹는 갈비는 내가 들어본 적 있어. 네? 서서 먹는 갈비는 선생님 같으면 안 가지. 안 가지 선생님 같으면. 왜 서서 먹어? 앉아서 먹어야지. 네? 그치 새끼도 아니야. 갈비집이 그런 게 있어. 서서 갈비. 실제 있던 서울에서 처음 출발하는 그 갈비집은 이름이 서서 갈비인데 서서 먹어. 의적 없어. 틀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진짜. 바보 아니야? 술도 먹어. 근데 그 집은 밥을 안 팔아. 대신에 옆에 편의점 가서 밥 사다 먹을 수 있어. 햇밥. 서서 먹는 데 있어. 지금 웃어? 아는 거 같지? 진짜요? 자, 그러면 맛있대. 난 죽어도 맛있어서 서서 안 먹지. 옛날 어른들한테 혼나지? 사서 먹으면 건지는 요즘 너네들은 학교에서 급식 줄 때 선생님은 도시락 세대 아니니? 도시락 세대는 아니다. 선생님은 변도 세대, 벤또. 양철 도시락 세대거든? 근데 엄마 아빠 쫓아서 술 파는 집에 가면은 도시락 해갖고 파는 거 있지? 흔들어 먹는 거, 추억의 도시락. 그런 게 있는데 진짜 그런 거에다 먹었어. 근데 싸갖고 다녔지. 근데 애들이 점심시간에 그거를 들고 딴 애들 반찬 사냥 다니지. 진짜 들어오던 세대 같아. 예를 들어서 빨간 소세지도 드물던 시대거든. 빨간 소세지 사왔다, 누가 갖고 왔다 그러면 한 5초 가나? 5초 가나?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엄마가 빨간 소세지를 싸주는 날은 얘기를 해. 소세지가 아니고 사실 어묵이야. 이 소세지를 명태살로 만들어. 소세지를 싸줄 때 아침에 얘기해. 오늘은 소세지야. 그럼 애들이 반찬 뚜껑 열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니? 에테테테테.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실제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 바로 뒷자리에 앉았던 아이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엄청 부잣집 아이야. 집에서 목장을 해. 젖소가 몇십만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학교에 보낼 때 반찬을 얘는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먹어야 되거든. 반찬 가방을 따로 갖고 와. 반찬이 약 12~13가지를 갖고
근데 진짜 심한 새끼들이 있어. 오전에 체육 들은 날 또는 교련에다 학생 부사교육 있었거든. 당번이 교실에 남아 한 사람. 걔 반찬통 뒤져가고 친구날. 심지어 밥도 먹어. 불쌍해가지고 밥 덜어주지. 진짜 나쁜 놈들 있어. 그날 먹을 반찬을 2, 3교시에 올킬 시켜. 밥도 안 시켜. 에휴. 자,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때 그래프의 안에 여기가 뭐가 되지? 뭐가 됩니까? 속도 동날이야. 얘는 음의 값이지.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날까? 처음 속도가 얼마입니까? v 제곱지. 자, 얘는 서서히 일정한 비율로 감소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때 이 위치가 최고점이지. 왜? 운동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자, 그래서 얘는 G분의 V0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얘가 같은 만큼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돼? G분의 2V0가 되겠지. 이때 두 넓이가 같아야 돼. 이때 이 두 넓이를 합하면 넓이의 크기를 합하면 뭐가 돼? 이동 거리가 되고 두 넓이의 차이를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변이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고 자, 얘가 요만큼까지 어떤 t가 있을 거겠지. 자, 그러면 얘는 요만큼 이동했겠지. 이만큼 올라갔어. 예? 자, 그러면 같은 넓이만큼 되는 곳에 자, 이 부분이 되겠지. 얘는 같은 높이에서 내려오는 거야. 이 시간 간격을 t라고 하고 이 시간 간격을 t라고 한다면 두 간격이 서로 어때?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즉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그 높이에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다는 사실. 대칭이라는 사실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한편 시간 변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시간 변이 그래프를 보면 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곳에서 접선의 길이가 뭐가 되버립니까? 0이 됐으니까 속도가 0이 되겠지. 이 지점이 최고점이야. 원점에서 가장 멀리 간 점. 얼마가 되지? 2G분의 V0 제곱이 되겠지. 자, 얘는 중심, 이 시간이 G분의 V0로 지면에 도달할 때가 G분의 이 V0가 되버리겠지. 이때 특정한 높이에 이 높이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그 높이에서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어때? 대칭이가 같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게 여기 성형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포물선 운동. 자, 포물선 운동은 전체 네 가지 포물선 운동을 배우게 돼. 그 네 가지 포물선 운동을 다 배울 거야. 특히 마지막 포물선 운동은 과거에서 내신 문제로 자주 활용되는 문제 중 하나야. 오케이? 자,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전에 선생님한테 배울 때 한 가지로 배웠었을 텐데 두 가지로 풀이를 해줄게. 왜 두 가지를 해주냐면 두 가지 다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 이를 한번 살펴보자. 폴선의 일회 운동을 보는데 이의 주제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입니다.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입니다. 여기 어떤 높은 절벽이 있어. 아까 지금 해버렸어야 되는 거지? 여기 높이가 h가 있어요. 자, h가 있는데 여기 지훈이가 있어요.
날씬해졌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진짜 이랬어. 그치? 학교에서 봤지? 저희 1학년 때 못 봤어요. 못 봤어? 이봐라, 못 봤어? 안타깝다. 이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진짜 딱 이랬어. 아니 1학년 때그 원장만 했는데 그리고 되게 귀여웠는데. 맨날 수업 중에 하는 게 배 두들기는 거 봤어. 언제가 혼자 배 두들겨. 그렇게 날씬해질 줄은 생각도 못해. 자, 그러면 진짜 뭐 키도 많이 크고 훌륭해졌어. 슬립. 자, 여기에 질량이 M일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집니다. 얼마의 속도로 던졌을까요? V제로 가는 속도로 던졌대. 자, 그러면 이 물체는 똔똔똔똔똔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었다랍니다. 자, 이때 운동하는 이미의 위치에서 얘가 받는 힘을 살펴보니까 어떤 힘을 받지? 자, 연직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최초의 운동 방향. 여기다 보면 스스로 아래로 내려가지. 그래서 아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라는 거 알죠? 속도가 출발했습니다. 얘는 특징이 평면상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지. 평면 속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는 물리톡 맨 앞쪽에서 첫 번째 단어 근처에서 봤다시피 두 번째 단어에 있구나. 서로 독립적이라는 사실이야. X방향 운동과 Y방향 운동은 서로 연관하지 않는다. 오케이? 나중에 결과를 갖고 비교해서 맞춰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얘 운동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자. 자, 얘 운동의 해석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이 순간의 속도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가질까? 자, 이 방향으로 방향 속도 방향을 갖게 되는데, 자, 얘네들을 X, Y 방향으로 분해서 한번 볼게. X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은 얼마가 되지? 0이 되고, 그렇지? 따라서 가속도 AX는 얼마가 돼? 0이야. X 방향의 가속도 0이야. 자, 그리고 X 방향의 처음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할 텐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하겠지. 이 값이 V0라는 값을 갖게 된다. 이게 X 방향의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온 방향을 Y 방향의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는데 Y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이 얼마가 돼버리지? 얼마 돼버리니? mg가 돼버렸지. 플러스 얘는 may야. 따라서 ay는 뭐가 돼? g가 돼버리고 y 방향의 총 속도는 뭐야? 0이 돼버렸네. 무슨 운동하지?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얘는 자유낙하 운동이 되지. 등가속도 운동 중에 특히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되게 쉽기 때문에 1학년 때 주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 1학년 때 포물선을 배우면 포물선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 오케이? 자, 친구하면 1학년 때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운동에 대한 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의 식. 자, X방향의 운동식은 Vx는 V제로 라는 속도로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되게 좋고요. 떼고도 되게 좋고요. 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V제로 T라고 쓸 수 있어. V제로 T라고 쓸 수 있어. 다음 편 Y방향에 대해서. 자, Y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자, V, Y라는 녀석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지. 자유낙하 운동을 얘는 GT라고 이렇게 GT라고 해. 또 Y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또 EGY라는 값은 얼마? V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T초의 속도는 어떻게 결정할까? 자,
t초의 속도를 한번 보자. t빗이 아니고 t야. t초의 속도를 보자. 얘는 vx는 v제곱. 자, 그리고 vy는 gt가 되는 거야. 따라 배경의 속도는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주면 되겠지.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루트 자, v제곱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 또 방향을 물을 수 있지. 방향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죠. 자,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자, 얘의 속도에서 얘는 x 방향의 속도, 이게 vx거든. 얘가 v제곱이야. 여기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t라면 vy는 gt라는 것이지. 이 각도를 보자는 얘기야.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어버리니? vx분의 vy가 되니까 v제곱분의 gt가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도가 이 위치를 중심으로 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아이들이구나. 원의 정의. 원의 정의.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가 되겠어.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t가 점점점 어떻게 되지? t가 점점점 커지게 되지. t가 증가하니까 각도가 커져서 점점점 땅을 향해서 내꽂히게 된다는 뜻이야. 자, 네 번째. t초 위의 위치를 보자. 자, t초의 위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t초의 위치는 자, x는 뭐가 돼? v제곱 t. y는 뭐가 되는 걸까?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그 위치는 x, y로 표현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지각하고 또 줘라. 다섯 번째. 위험한 라인이구나. 당연히 이제 많이 살아났지? 네? 이준이로? 이준이 깼어. 거기서 잠이 단진동인가 봐. 왔다 갔다 하네. 자, 다섯 번째. 자, 얘네들 요걸 한번 살펴보자. 운동 궤도방 정식으로. 원래는 운동 궤도방 정식, 궤적방 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수학에서는 자취방 정식이야. 자취방 정식은 누가 누구로 나타내주지? 평면에서 x와 y로 표현해주고 있지. x, y로 표현해주는 식이야. 그럼 t는 뭐가 되지? v0분의 x가 되고 y는 그렇다면 뭐가 돼? 2분의 1 g 곱하기 v0 제곱분의 x 제곱이에요. 즉 얘는 2v0 분의 g 곱하기 x의 제곱이 되버리지. 이게 포물선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일반적으로 2차 함수들은 다 포물선을 만족하지. 자, 그러면 안 해주겠으니까 질문을 해보자. 포물선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포물선에서는 어떠한 선이 있고 어떠한 점이 있을 때 그 어떠한 점과 어떠한 선에서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에 그냥 거리가 같아? 단지 거리가? 자, 미래 수학자님 한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중성까지의 거리가 중성 정대 초점에서 중점까지 거리가? 초점만 거리가 초점부터 거리인데 추선으로부터 어떤 거리예요? 돼? 수직이 중선에 어차피 수직이니까 중간에 수직이라고 거리가? 거리가 좀 수직이니까 그 누가 약속했어? 누가 약속해서 거리 구할 때 항상 수직으로 구하래? 점과 직선 사이 그러면은 타원은 정의가 어떻게 되지? 초점의 거리의 합이 그래. 그럼 거리가 그 수직거리야? 에고머리가 아니구나. 함부로 얘기할 수 없네. 자, 포물선은 한 중선이 있고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중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요즘 그게 없어졌는데 옛날에 수학 체험 활동에 가서 수학 만들기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 A4 용지 갖고 포물선 계속 만들어 줄 수 있지. A4 용지를 한 50번 접으면 포물선이 나타나. 50번 저것다 뺐다 저것다 뺐다 저것다 뺐다 하면 포물선이 그려져. 그거를 경원이가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 안 하니? 관심 그런 거 없니? 관심이 없구나. 쓸데없는 데뭐 관심이. 선생님 어젯밤에 낚시 걸렸는데 핸드폰 막 하는데 당신의 IQ는 갑자기 뜨는 거야. 광고창도 안 눌렀는데 보니까 멘사 테스트가 나오더라고. 여기서는 그래? 한번 오랜만에 IQ 재볼까? 막 했어. 막 했더니 시 공간 능력이 뛰어나시 능력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별지하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그리고 나와버렸지. 낚였어. 한 10분 정도, 한 1분, 2분 정도를 집중해갖고 막 봤는데 이 새끼들이야. 낚시할 것도 미리 2달 지금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치? 10분 동안 딴 걸 하지. 자, 그래서 얘는 통선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통선 방정식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줍니다. 보통 사용하는 식이야. 자, 얘는 y제곱이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4p x가 나서 이게 주선의 좌표고 초점의 좌표가 돼서 자, 원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원점에서 중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 중선은 뭐가 되버리면 여기서 x는 p라는 중선이 되버리는 거야. x는 p라는 중선이 되버리면서 얘는 옆으로 포물선 대가 돼. 자, 그러면 생각하면 아재식이야. 선생님 여기까지는 이게 선생님이 알고 있는 가장 낮은 난이도의 수학이야. 이 밑에도 몰라. 이 밑에는 다 잊어버렸어. 이 밑에서 유일하게 아는 게 구구단하고 근해 공식밖에 없을걸. 삼각형 합동식 본다. 그걸 다 까먹었어. 삼각형의 성질. 자, 삼각형을 어떻게 작동해? 합색해놓고 여기면 되잖아. 너가 얘기한 거는 이등전 삼각형 얘기하는 거지? 야,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컴파스 갖고 오라 그래갖고 그거 그렸던 적은 있다.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뭐 힘들어? 이거 외우는 게 좀 힘들어요. 그걸 왜 외우려고 해? 아니 그러니까 외워야 그 면접을 허준이를 뽑으면 우리 형준아 나중에 허준이가 될지 몰라. 그거는 안 그래? 수업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불당한 거야? 이해되면 저절로 그냥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는 배워지. 너희들 참 나쁜 친구들이야. 엄마가 너네 어릴 적에 막 미분적분까지 태교도 다 해놨는데 커가면서 점점 잊어버리고 있잖아. 원래 태어날 때 다 알았을 거란 말이야. 좀 잊어버리고 있잖아. 자, 6번째 이야기 한번 살펴보자. 6번째는 운동대로 방정식에서 뭘 찾아봅니까? 자, 최고점에서의 특징들을 한번 보자. 자, 얘가 낙하하는 시간은 뭐냐? 낙하되어 걸린 시간은 y-방향 운동만 관계하지. 그래서 h라는 녀석은 2분의 1 gt 제곱이 되어버리는 거 t라는 값은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얘는 낙하하는 동안에만 수평하게 이동할 수 있어. 독립적이니까. 이 시간 동안에 얘는 무슨 운동에? 등속도 운동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는 수평 도달거리라고 합니다. 자, 수평 도달거리를 거리라고 얘기하면 레인지라는 말에서 그럼 얘는 v제곱 곱하기 루트 g분의 2h가 수평 도달거리다. 8번째. 지면 도달 또는 자,
X방향의 속도는 V0가 되고 Y방향 속도는 뭐가 되니? H만큼 나타난 후에 속도니까 루트2지 H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속력은 자 얘는 V0 제곱 플러스 2지 H가 되었다라고 됩니다. 방향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물선도 100번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포물선 E 가장 일반적인 포물선동이 정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물선동, 네 번째 포물선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포물선동 다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물리 그거는 네, 다음 시간은 물리입니다.